이번 음모론의 주인공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단체인데요. 일명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 많은 그 소설이고 드라마고 영화고 뭐 만화고 다 나오죠. 오늘 주제하면서 빠질 수 없는 조직. 그렇죠.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일루미나티는 수백 년 동안 존재했으며 세계 정복을 목표로 은밀하게 세계 정치, 경제, 언론을 지배 일종의 그림자 정부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함부로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2015년 1월 17일 미국 미네소타주 애플밸리 마을. 영화 감독 데뷔를 앞둔 데이비드 카롤리와 그의 아내 코멜, 또 5살 딸 라니아까지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소름 끼치게도 사건 현장의 벽면에 새빨간 피로 신은 위대하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책상 위 메모장에는 지금 알라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의문의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은 파병군 출신인 크롤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충동적으로 가족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크롤리 가족을 죽인 건 일루미나티가 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니 뭐 유명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족인데 일루미나티가 진짜 있다면 일루미나티쯤 되는 단체가 뭐하러 크롤리 가족을 죽여요? 그러게. 사실 이 크롤리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4년 영화 그레이 스테이트 제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영화는 칩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림자 정부의 음모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요,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실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크롤리 일가족을 몰살, 영화 제작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필 그 영화 제작 발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뭐 이게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자, 이번 음모론 역시 화제 인물이고 논란의 중심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음모론입니다. 자, 2002년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의 꿈을 내걸고 설립한 민간 우주선 결합체 스페이스비.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5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뒤 민간 우주 수송 시대가 열렸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정 기자님께서 한국 최초로 우주 관광객 되겠다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공언을 당했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뭐 CG 만들고 해가지고 600억 내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일론 머스크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던 팰컨 B 로켓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이상한 점? 힌트를 주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요? 자, 지금 다가오잖아요. 새 아니에요? 어머. 제가 날아가는 시점에 터져버리네. 그렇죠. 접근했을 때. 어. 자, 로켓 폭발 영상이 공개된 뒤 로켓 폭발 원인은 외계인입니다. 터트렸네 그놈이. 그럼 터트린 거야.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이제 우주로 오기 전에 막은 거죠.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로켓이 폭발하는 순간 왼쪽 상공을 지나는 검은 물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 탄 UFO가 로켓에 접근해 공격을 가한 뒤 빠르게 사라졌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건데요. 이후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물체의 속도가 최소 시속 5,800km는 돼 보인다. 외계인이 틀림없다. 맞네. 저게 어떻게 외계인이냐. 그냥 새가 지나가는 거라고. 근데 저렇게 빠른 새가 어딨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계인 타격 음모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약 2달 뒤인 11월 7일 일론 머스크는요. 우주에서 필요한 산소의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산소의 온도를 낮춰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온도를 너무 낮춘 나머지 산소 결빙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로써 팰컨 B 로켓을 둘러싼 외계인 공격 음모론은 일단락됐습니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5위를 공개합니다. 미 이것 시위의 배후. 여러분 워런 버핏과 함께 투자계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투자계의 전설 조지 소로스 아십니까? 네네. 헤지펀드의 전설이죠. 딱 저희 대학생 때쯤 많이 들어갔던 이름이긴 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억만장자 소로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우리도 아는 엄청난 사건의 배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기업 인수 뭐 적대적 합병 뭐 이런 얘기인가? 주가 조작? 지난해 5월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며 미 전역에서 반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 시위의 배후가 조지 소로스라는 겁니다. 소로스가 시위대를 금전적으로 후원하며 시위대를 조종한다는 음모론인데요. 와, 아니 뭐 이럴 이유가 있나요? 이거 오히려 가까운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회 운동을 이거 조종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인종 차별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이거 저 1위 포기하고 나가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로스 시위대 배후설은 미국에서는 이미 파다하게 퍼진 이야기입니다. 소로스 시위대 배후설이 확산된 후에 SNS에서 소로스를 비난하는 글이 하루에 2만 개에서 무려 50만 개로 급증합니다. 어머? 급기야 소로스에게 폭발물이 담긴 우편을 보내니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만큼 음모론이 영향력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어쨌든 힘을 가졌으니까 자꾸 이제 위협을 하는 거니까. 근데 흑인도 아닌 소로스가 대체 왜 이 반인종차별 시위대를 조종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일부 음모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헝가리 출신 미국인으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소로스가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당시 트럼프 정부의 불만을 가지고 이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창 시위가 벌어지던 지난해 7월 13일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재단에서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흑인 인권단체 등에게 한화로 약 2,654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 와. 게다가 이전보다 유독 큰 거액의 기부 소식에 조지 플로이드 시위 배후설 음모는 더욱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저는 약간 지나치는 뭐 야, 정체성은 없고 정말 건전한 네. 취지로 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나쁘니까 그거 하지 맙시다라고 기부한 거죠. 근데 억만장자라고 해도 기부액이 많긴 하네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자꾸 일이 일어난다면 소로스가 입장 발표를 하긴 했을 것 같아요. 어허.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얘기했어요? 자, 이 시위대 배후설에 대해서 소로스의 대변인은요. 세간의 음모론을 적극 부인했는데요. 그리고 소로스를 둘러싼 음모론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위대가 내세운 것이 반인권 반인종차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론은 시위대의 의도를 좀 훼손하고 이 가치를 모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발적으로 자기네 어떤 의식을 갖고 나온 분들을 조금 폄훼하는 게 아닌가.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4위 공개합니다. 일본 모모모를 예언한 만화? 얼마 전 숱한 논란 속에 폐막한 일본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기억하시죠? 지난해 그 프렌시쿠에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최뿐 아니라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그 상황까지 예언했던 만화 아키라 소개했었죠. 소개했잖아요. 그래 그 포스터 화면 그래. 되게 소름 돋아. 연도도 똑같고. 문구도 비슷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만화 아키라처럼 또 한 번 놀라운 예언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뜨겁게 화제가 된 만화가 있습니다. 뭐죠? 어떤 만화죠? 2008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주간 잡지에서 연재된 만화 코펠리언. 2013년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약간 세기말적이네. 그죠?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키라하고 비슷한 필인데? 조금 음산하죠? 이 만화 코펠리온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중 2016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도쿄만의 오다이바 원전에 화재가 발생. 원자력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도시가 폐허가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연재를 시작한 코펠리온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3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언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겁니다. 사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일본은 원래 지진이 좀 많이 나잖아요. 자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재가 되는 게 이상할 거 없다. 아, 그렇죠. 예언은 정도 보기는 좀 우습다. 예언,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물론 지진을 예언할 수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만화 속의 원전 사고의 원인이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지진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냉각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원자로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져서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방사능 유출로 도시가 폐허가 됐다는 점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만화성 묘사와 실제 재난이 너무나 흡사해 논란이 된 겁니다.
이거는 너무 똑같은데요, 진짜? 뭐 어쨌든 외부 원인이나 다른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진, 뭐 냉각장치, 멜트다운 이런 게 이제 공교롭게 겹쳤기 때문에 소름 돋아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이거는 진짜 무섭다.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3위를 공개합니다. 미 트럼프가 퍼뜨린 이것. 음모론 논하면서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그리워 살짝. 그래요? 뭐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네. 사실 그 일론 머스크 이전에 네. 한 줄 한 줄의 영향력은 이분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사나 모르겠어. 얼마나 대단했으면 저기 SNS에서 퇴출당하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뭐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음모론이 뭐 계속 살아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 음모론을 굳게 믿고 본인 SNS에 관련 영상을 공유했다가요. 지난해 7월 29일에 열린 백악관 브리핑 도중에 한 기자와 설전을 벌이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해 중도 퇴장하기까지 했는데요.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사실 대통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있으면서 그런 음모론을 믿고 그걸 오히려 본인 SNS에 퍼뜨리고 이거는 조금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굳게 신뢰한 그녀.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배후 세력은 바로 의사 스텔라 이메뉴얼입니다. 그녀는 미국의 최전방 의사들이라는 단체의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는 따로 있고 효과 없는 마스크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스텔라가 등장한 이 기자회견 영상은 가짜 뉴스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SNS상에서 강제 삭제 조치당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의사 스텔라가 음모론자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음모론도 퍼뜨렸다는 얘기네요. 뭐예요? 알고 보니 의사 스텔라는 불의 권능 목사들이라는 교회의 창립자로요. 외계인의 DNA가 현대 의학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게 하는 백신을 과학자들이 개발 중이라며 정말 믿기 힘든 음모론을 퍼뜨려왔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믿음이 안 가네. 외계인의 DNA가 있어? 뭐 어떻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니까 이건 뭐 너무나 앞서간 주장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왜 트럼프 대통령이 믿은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굳게 믿은 의사 이메뉴얼이 코로나19 치료제라고 주장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요. 임상 결과 끝에 FDA에서 코로나19 치료 효능을 검증할 수 없다고 판단. 게다가 마스크는 필요 없다던 이메뉴얼이 정작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방문자들에게 얼굴을 가리도록 권했다고 합니다. 이건 문제입니다. 근데 의사가 어떻게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이 썼다는 건 너무 황당하네요.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7위를 공개합니다. 호주 UFO 비밀 문건은 어디에? 지난 2011년에도 호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UFO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했습니다. 당시 호주의 한 신문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호주 당국에 UFO 목격 관련 정보 파일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남부 우메라에서 확인된 UFO 정보와 이상현상에 관한 보고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UFO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호주의 신문사는요. 호주 국방부가 UFO 관련 정보 파일들을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록을 분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필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이게 또 없어졌다고 하는 게 뭔가 약간 궁색해 보이죠. 시점이 애매하고 뭔가 공개 못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실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폐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호주 당국이 UFO 정보를 은폐한다는 의혹은 이뿐이 아니죠. 이른바 호주의 51구역이라 불리는 파인갭.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인데 한간에는 파인갭이 UFO 비밀 연구기지라는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 정부가 UFO 정보 파일을 분실했다는 것도 뭔가 좀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숨겨야 되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주 당국은 대체 무엇을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당신이 혹하는 음모론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이곳에 사람이 산다? 자, 두 기자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게 언제입니까? 69년 닐 암스트롱이 닐 암스트롱. 예. 인정합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류가요? 인류가. 인류는 화성 못 갔죠 아직. 못 갔다. 로버트만 보냈죠. 아직 간 적은 없잖아요. 아, 여기에 동참하시겠어요? 아니, 사람이 간 적은 없고 로봇가 로봇만 보냈어요. 사람이 간 적이 없다. 아, 이렇게 과학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게 저희 주선에 맷 데이먼 한번 갔어요. 마셔. 맷 데이먼은 세트에서 한 거고요. 자, 화성에 사람이 갔다는 건 제가 아니고요. 나사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나사요. 갔다는 거예요? 2014년 전 CIA 조종사인 존 리어가 진행하는 미국의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키라는 여성의 전화가 올려옵니다. 나사에 있을 때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키의 주장에 따르면요. 1979년 나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의 원격 측정 영상을 통해 우주복을 입은 두 남자가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허.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착각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화성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 직원이 대서특필되고 이게 아니 근데 약간 청취자 연결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얘기라고. 청취자를 무시하나요? 무슨 논문이나 네. 보도가 아니라 전화 연결해서 갑자기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키와 동료들이 함께 보던 영상이 갑작스럽게 끊기자 제키와 동료들은 영상을 확인하려고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다는데요. 위층 사무실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네.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평소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영상을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그걸 당연하죠.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뭔가 숨기려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다 믿어. 이 제키가 누구예요? 제키요.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예. 자,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거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키의 말을 들은 진행자 존 리어가 전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인간은 1966년도부터 화성을 식민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엔 이미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핀 겁니다.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은 뭐야?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아니 화성에 저산소 유인 탐- 인간이요. 화성에 유인 탐사선 사람이 탄 탐사선을 못 보냈어요 아직. 그래 로봇 하나 보냈잖아.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어쨌든 제키는 확인 안 됐어도 존 리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마이 라디오입니다. 예.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약간 그래도 신빙성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하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 전에 갔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거 없는 계속 얘기가 반복되면서 저 사람 얘기는 믿을 수 있지만 음모가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화성에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